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세계 곳곳에서 마이너스 물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도 10개월째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도 사상 최저로 전망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점차 심화되는 가을 전세난 탓에 지난달 주춤했던 서울 지역 주택 거래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이나 보증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은행 직원과 영업점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오늘 각 언론사를 돌면서 자신이 일본 롯데를, 동생인 신동인 회장은 한국 롯데의 경영을 맡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일 수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주요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이거나 0%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도 10개월째 0%를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등의 양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마이너스 물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로존 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마이너스 0.1%로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영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동기 대비 마이너스 0.1%로 1960년 이래 두 번째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8월 0.2%에서 지난달 0%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1.6% 상승했지만 전달에 비해 낮아졌고 시장 전망치 1.8%를 밑돌았습니다. 한국도 9월 물가 상승률이 10개월째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을 0.9%에서 0.7%로 낮췄는데 이는 사상 최저치입니다. 통계청이 전국 단위 소비자 물가를 조사한 1965년 이래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외환위기가 닥친 1999년 0.8%였습니다. 이 같은 세계적인 물가 상승세 둔화는 중국발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급층 요인이 가장 크겠죠. 국제유가가 다시 또 하향 안정되면서 물가 상승률을 계속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읽죠. 이처럼 디플레이션 공포가 닥쳐오자 내일 열리는 22 통화정책회의에서의 유럽 양적 완화 확대,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도 점점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달은 물론이고 12월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달 주춤했던 서울 지역 주택 거래량이 이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을 이사철 성수기를 맞아 서울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의 거래량이 지난달은 물론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49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374.5건이 거래된 것으로 지난달 일평균 거래량인 304건에 비해 70건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비해서도 빠른 증가세입니다. 본격 이사철인 이달 들어 가을 전세난이 더욱 심화하면서 지난달에 비해선 매수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2006년 10월에 최대 거래량 19,372건에는 크게 못 미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은행 직원과 영업점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좀비 기업을 유지시키는 채권은행 직원과 지점에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좀비 기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은행 직원과 지점에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개선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은행의 여신심사 항목에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산업 전망을 추가하는 방안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펀더멘털이 대출 적격과 부적격의 경계선상에 있을 때 해당 업종의 전망이 나쁘면 부적격으로, 전망이 좋다면 적격으로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업황이 나쁜 조선이나 해운업체들이 당장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한 개 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에 돌입하고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의 페널티도 줄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가운데 10%인 부가세를 카드사가 바로 납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총 매출에서 카드 사용 비율이 각각 95%와 90%에 달하는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감안해 점차 카드 사용 비율이 높은 다른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7조 원을 넘어서는 등 체납 문제가 심각하고 체납한 뒤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고의 폐업 사례가 늘면서 편법을 억제하기 위해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오늘 언론사를 순방하며 본격적인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롯데는 자신이 맡고 한국은 신동빈 회장이 맡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제2막으로 치닫고 있는 롯데 경영권 분쟁을 정창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해법으로 자신이 일본 롯데, 동생 신동빈 롯데 회장이 한국 롯데의 경영을 맡는 원상복구를 제시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늘 오전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과 함께 언론사를 돌며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언론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형으로서 동생과 타협하고 싶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동생이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롯데 사업이 업종과 국가별로 잘 나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후계자가 될지는 아버지가 나중에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롯데 경영권 분쟁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신 회장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며 재점화됐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조력자 없이 홀로 대응한 이전과는 다른 모습도 보였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SDJ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사는지주 회장 출신의 민유성 씨를 고문으로 선임했습니다. 사는지주 홍보팀장 출신을 홍보 담당 상무로 영입하며 조직적인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또 신동빈 롯데 회장 측근인 이일민 전무를 해임하고 신격호 총괄회장 비서실장에 나승기 변호사를 선임해 총괄회장 집무실을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덕 롯데호텔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 34층은 업무 공간이고 많은 고객과 투숙객이 출입하는 사업시설이라면서 신 전 부회장과 그가 설립한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들에게 퇴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롯데그룹도 이날 롯데 임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집무실에 있어 계열사들이 총괄회장에게 업무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의 요구에 신 전 부회장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SDJ 코퍼레이션은 보도자료를 내고 총괄회장의 점유관리하에 있는 34층에서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거나 승낙을 받아 출입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동빈 회장의 측근인 이일민 비서실장 해임과 관련해 적법한 조치였다며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가 아니라 비서실장으로서의 직위에서 해임한 것뿐이므로 인사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롯데 경영권 분쟁의 키는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에 있습니다. 종업원 지주회는 롯데홀딩스의 2대 주주입니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 오노 일가와 광윤사, 일본 롯데홀딩스, 호텔롯데, 국내 계열사로 이뤄졌습니다. 오늘 언론사를 순방한 신 전 부회장은 종업원 지주회 등의 지지를 끌어낼 전략에 대해 70년 동안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종업원과 임원들의 절대적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며 아버지의 지지를 받는 것이 분명해지면 종업원 지주회도 나를 지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수록 반롯데 정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연말 롯데 면세점 특허 제어가 심사를 앞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롯데그룹의 면세점 특허권 연장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면세점 서울소공점과 서울롯데월드점의 연매출은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디젤 연비 조작 사태 이후 급격히 신뢰를 잃은 폭스바겐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폭스바겐 그룹의 미국 디젤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한 4,205대로 시장 점유율 42.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월 점유율 75.8%보다 무려 33.6%포인트나 내려간 것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판매에서도 8월 대비 51.6%나 감소하며 반토막 실적을 냈습니다. 한국에서도 10월 판매가 최대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SUV, 세단 가릴 것 없이 대형차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새로운 디자인과 혁신 기술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훈규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혼다코리아가 3세대 올류 파일럿을 국내 출시했습니다. 파일럿은 혼다에서 가장 큰 SUV 차량으로 2003년 1세대 모델 출시 후 전 세계에서 140만 대 이상 팔렸습니다. 굵직한 직선이 줄을 이루어 남성적이었던 외관은 3세대에서 곡선이 가미돼 보다 부드럽고 대중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일과 여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해 실내 공간은 가족 단위 캠핑이나 레저 생활에 최적화했습니다. 파일럿은 대형 SUV 중에서도 가장 넓은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2열 시트까지 접으면 적재 공간은 2,300리터를 넘습니다. 가족과 함께 타는 차량인 만큼 안전성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올류 파일럿은 추돌 경감 제동 시스템 등 첨단 사고 예방 기술이 대거 탑재됐고 초고장력 강판과 고장력 강판 사용 비율도 55.9%에 달합니다.
가격은 5,390만 원으로 혼다 코리아는 연간 600대 이상 팔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차에 비해서 우월한 강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소비자에게 잘 소구해 나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포드 코리아도 지난달 2016년형 익스플로러를 출시했습니다. 익스플로러는 국내 수입 대형 SUV 시장 판매 1위 차량으로 이번에 출시된 혼다 파일럿과 경쟁이 예상됩니다. 벤츠 S클래스가 장악한 대형 세단 시장에도 경쟁사들이 신차를 쏟아내며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MW 코리아는 지난주 혁신 기술로 무장한 뉴7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제스처 컨트롤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는데 운전석에 앉아 허공에 손가락을 돌리면 음량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 정보를 제공해주는 디스플레이 키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한국닛산도 이달 초 대형 스포츠 세단인 맥시마를 들여왔습니다. 수입 대형차로는 파격적인 4,300만 원대 가격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대형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대자동차도 플래그십 모델인 에쿠스를 오는 12월에 조기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강남 접근성이 좋은 범강남권 아파트는 22곳, 연내 22,427가구가 분양됩니다. 서울 5곳, 1,617가구, 경기 17곳, 28,810가구 등입니다. 서울의 경우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 6구역에 짓는 서울숲 리버자이를, 삼성물산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 1구역을 재건축하는 레미안 이수역 로이파크를 다음 달 분양합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롯데건설이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23에 짓는 용인 성북역 롯데캐슬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산 54-1에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를 내놓습니다. 범강남권이란 강남 3구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을 말합니다. 범강남권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선 등 잇따른 전철망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예정입니다. 호텔 롯데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빌미로 무리한 합의서에 서명을 강요하다 논란이 일자 이를 뒤늦게 철회했습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저기 앞에 보시죠. 목돈 세우는 거 앞에 세우세요. 삼성생명과 중국은행이 제휴한 중국 현지 합작 생명보험사가 탄생했습니다. 삼성생명과 중국항공이 합작한 생보사인 중앙삼성인수에 중국 5대 은행의 하나인 중국은행이 51%의 지분 투자를 해 중은삼성인수란 사명으로 새롭게 출범할 것입니다. 중앙삼성인수는 삼성생명이 2005년 중국항공과 합작으로 세운 현지 법인입니다. 지난해 기준 총 자산 2,500조 원에 순이익 29조 원을 올린 중국은행은 11,000개 지점에 직원 수는 30만 명에 달합니다. 중국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생명보험 사업에 진출하지 않았다가 삼성생명과의 합작사 출범을 계기로 중국 전역에서 생명보험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SK그룹이 남북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을 채용하기로 한 데 이어 보훈 대상자 특별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SK건설은 복합, 석탄,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시운전 분야에서 보훈 특별 채용을 실시합니다. 오는 28일까지 원서를 받으며 경기도 파주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규 경력직으로 직급은 계장 대우를 받습니다. 자격 조건은 국가 보훈 대상자로 4년제 대학 졸업에 국내외 발전 프로젝트 경험 10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앞서 SK는 지난달 말 설인 사옥에서 입사를 희망하는 전역 연기 장병을 대상으로 특별 채용 설명회를 하고 지원자 60여 명에 대한 채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세계 사이먼의 네 번째 아울렛,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의 등장을 알리는 기공식이 오늘 경기도 시흥시 백옷 신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은 부지 면적 14만 7천 제곱미터, 매장 면적 3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201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아울렛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선, 서해안선 등 5개 고속도로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30분, 서울에서 1시간 내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에 국내 쇼핑객은 물론 관광객의 방문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달부터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로 바꿀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 부채 상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줄이기에 맞서 이달 말 집단 휴원에 들어갈 계획을 밝혀 보육 대란이 우려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초저성장 시대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내년 최우선 목표를 생존에 둬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백종원 씨가 대표인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지난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2달가량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전국에 걸쳐 안개와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비슷한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과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 상태는 대체로 맑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내린 뒤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하늘에 별다른 구름은 없는 모습입니다. 다만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섞인 연무가 끼어 있어서 시야가 흐릿한데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보였던 지난주 하늘 사진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은 미세먼지 농도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고요. 흐린 하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희뿌연 모습입니다. 내일도 대기가 안정된 가운데 바람이 강하지 않아서 대기오염 물질이 정체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에서 나쁨 단계가 계속되겠고요. 그 밖에 동쪽 지방은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가급적 바깥 활동을 삼가시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청도는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영서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입니다. 남부지방은 별다른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 광주와 전주 25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그동안 쌓인 미세먼지는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어야 솟아날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과 화요일에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이 화요일 이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가 솟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개월째 0%대라는데 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물가는 되레 높기만 할까요? 치솟는 전셋값에 국민들의 주머니 물가는 높기만 한 것 같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